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혹시 죄송한데 지금 혹시 주택이 몇 채나 있으세요? 아니, 뭐, 주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주택이십니까? 예,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우리 아이가 그 직장을 저쪽에 그 종각 쪽에 가지고 있는데, 네.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쪽에 어디 기업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걔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줄 수 있나 해가지고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긴 합니다만, 자, 저하고 지금 일단 상담하는 거는 이거를 사고 이쪽 지역에 가면 수익이 발생을 하고 돈이 올라갈 거라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주로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는 강남구 수서동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예. 송파구 풍납동이라는 곳입니다. 자,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딱 느낌이 오는 게, 강남이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오시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 예. 수서 신동아 아파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게 바로 옆쪽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수서역이 있고요. 이 밑에 쪽에 뭐 지난해 SRT 이 지금 KTX 기준입니다만 이 수서역이 지금 평택 지제역을 통과해서 밑에 경부 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뭐 조만간 이제 수서에서 지금 현재 그 강남구 삼성역이라는 곳까지 다시 또 이제 추가로 연장을 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또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송파인데, 송파의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이쪽 앞쪽으로는 문정 법조단지 해가지고 지금 이 수서동 일대가요. 자, 이쪽은 송파인데 이쪽은 강남입니다. 자, 그러면 강남의 가뜩이나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이 역세권 개발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진 그런 많이 반영은 안 됐지만 실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지금 가격이 꽤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수서 신동아 아파트 저는 여기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좀 드립니다. 자, 근데 반대로 지금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라든가 주변 천호동, 뭐 강동구청 뭐 이런 쪽으로 좀 놓고 보면 상당히 거주하긴 좋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 강남불패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강변불패라는 얘기를 해요.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나쁘지 않다 얘기를 좀 드리지만, 자, 지금은 강남이냐 송파냐라고 하는 두 가지 지역을 좀 하나를 놓고 볼 때에는 저는 강남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자, 근데 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역과 이 아파트 개별로 놓고 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돈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정답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기준을 드리냐면 향후에 인구가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지는 건 항상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최종 결론은요. 6년 이내에 한 번 정도는 갈아타는 매도하시는 거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강남 수서 신동아 아파트로 갭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6년 이상을 바라보신다 그러면 지금 그 송파구의 풍납동에도요. 이 풍납 쪽에 여러 개 아파트가 있는데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역 주변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한강 쪽으로 좀 접근돼 있는, 그러면서도 최소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좀 하는데 이 조건 분명히 6년 이상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6년 이내에 요거 뭐 파시겠다,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송파 쪽을 풍납동을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한번 놓고 보셨을 때 지금도 이제 자녀분 명의나 자녀분한테 이렇게 좀 해드리는 조건이라 그러시면 좀 더 길게 보신다 그러면 송파구에 있는 풍납동 쪽도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그래도 수익, 특히나 효율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땐 저는 당분간은 짧은 기간 6년 이내에서는 이 강남 수서 신동아 아파트를 일단 갭 투자로 하시는 게 나쁘진 않다. 단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올라서 자금 여력이 조금 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하셨던 이 두 개의 아파트, 이 투자 기간을 좀 잘 적정하게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 좀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전문가의 조언이 큰 힘이 되지요. 언제나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열려 있고요. 유로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소장님의 친절한 답변 도움 드릴 겁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여기 부산인데요. 네. 예, 부산 그 재성동 샘튼 파밀 아파트라고요. 네. 소형이고 세대수는 좀 작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여동에 있는 농수산물 쪽에 있는 승마 빌라거든요. 네. 26평이요. 네. 근데 두 개 다 미래 가치가 어떻는지 향후에 그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네. 두 개 다 차분을 해가지고 좀 실속 있는 걸로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네. 개의 부동산은 보유 중이세요. 부산 이 해운대구에 있는 거죠. 재송동의 센텀 네. 파미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네. 계시고 또 네. 반여동에 위치한 승마 빌라를 이제 가지고 네. 계시는데 이 두 개를 좀 같이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 좀 가져가야 하는지 전략 좀 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 부산 그러면 여기 이쪽에 지금 파미르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 예, 두 개 다 세를 주고 있거든요. 다 세 주고 있죠. 전세나 임대 뭐 이렇게 주고 계신 거네요. 예, 예, 예. 빌라는 임대로 하고 네. 저기 부산 파미르는 세를 주고 있는데 향후에 두 개 다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사실 샘튼 파미르 아파트는 언덕 쪽에 있어가지고 네. 별로 이때까지 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지금 특정한 시기를 몰라가지고 계속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자, 네, 그래서 예, 일단 그러면 제가 결론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이 센텀 파미르 아파트라고 지금 제 지도에서 좀 보시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센텀 파미르 아파트는 일단 매도를 하세요. 아, 할까요? 예, 네.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예. 반여동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빌라는요. 예. 향후에 충분히 지금도 현재 요 구간을 보면 여기 가까이에 있습니다만 이게 반여 1주택 재개발이라고 해서 지금도 여기가 벌써 1-1구역, 1-2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지만 충분히 향후에 개선되는 조건들이 되니까 되는데 제가 왜 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바로 센텀 파미르를 매도를 하라 얘기를 했냐면 네. 자, 여기 지금 부산이요. 서울하고 좀, 야, 서울하고는 틀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8.2 대책에서 자, 조정 대상 지역 40개 곳을 했는데 그 중에 부산의 해운대구도 부산의 총 7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금년 4월 1일부터요.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이 하나던 뭐 지금 현재는 2주택 이상부터 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때리는데 자, 그러면 지금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거주가 아니라 전세를 놓고 있는 두 개 주택인데 또 거주하신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 벌써 3주택이거든요.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 해운대구에 두 개가 있고 혹시라도 조정 대상이 아닌 곳에 있다 그러면 그래도 2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거 팔라는 얘기는 어차피 지금 파나 4월 이후에 파나 그러면 4월 이후에는 2주택 같은 경우 추가가 되면 플러스 10%의 세금을 더 내옵니다. 실제 이게 가격이 뭐 강남권처럼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 거 제가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과연 미래가치 측면에서 더 올라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현재 이 파미르 아파트를 매도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반대로 지금 이 반여동 쪽은 거꾸로 지금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뭐 정부 규제 정책에 해당되는 지역들이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보다요. 상승률이 불과 거의 5%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부에서는 거꾸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규제를 하면 내려갈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학습 효과가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규제의 대상 지역이 되면 오히려 여기가 수요자가 더 몰리는 꼴이 지금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규제 쪽 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그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결론은요, 이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이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현재 이 파미르는 매도를 하시고 지금 이 빌라는 충분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단지 좀 이제 타이밍상 왜 그러냐면 분명히 지금은 입지 개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지 개선이 되는 타이밍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러면 최소 못해도요 3년에서 5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뭐 일반 분들 볼 때는 상당히 인고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강남에 사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애간장을 탈고 있는 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일단 위치에 있는 물건에 저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 드리는 건 일단 부동산은 돈이 되는 거라는 기준은 갖고 있지만 시간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결론
파미르 매도하시고 이쪽 반여동에 있는 빌라 보유하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저 샘튼 파미르를 매도를 못한 이유가,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 뒤에가 바로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기 대림에서요, 한 1000세대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주할 때나 그거 할 때 제가 팔까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그 전에 파는 게 낫겠습니까? 자,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월 1일 이후에 매도하면 이쪽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라는 거. 물론 양도 차익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도요. 무조건 2주택 이상이면 10%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연 여기 이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10%를 더 수익이 창출되는 거라는 그 부분. 예를 들어서 한 30% 이익이 뛴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10%를 더 내느니 10%를 오히려 절감시키는 게 그래서 절세 전략을 저는 이거를 제안을 먼저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되셨을 것 여보세요? 같아요. 네, 시청자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앞으로의 상승 여력보다 지금 좀 절세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좀 투자 방법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센텀 파미르 아파트 매도 그리고 반여동에 위치한 빌라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또 매도하시고 언제든지 앞으로의 또 매수 전략 궁금하시면 저희 전화 이용해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 지역번호 02-1638-3922번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남겨주셔도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네. 고림동 네. 622번지. 지금 이 번지수만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선 토지를 가지고 예. 계신 건가요? 토지예요. 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622번 2번지 토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자, 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토지 보유하신 지는 한 몇 년 되셨어요? 상속 받았고요. 상속 받으셨어요? 예. 음. 92년도부터 보유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자, 네. 그럼 지금 혹시 어떻게 활용은 뭐 어떤 용도로 쓰고 계세요? 지금 농사 짓고요. 농사 짓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게 막 개발돼서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도로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 언제 매도 시점은 언제 잡아야 될까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네. 일단 주소지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인 쪽에 이 주소지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지금 상당히 위치는 좋습니다. 자, 네. 지금 바로 밑에 쪽에 이 네. 고림 택지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 개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동네거든요. 네. 단지 지금 그 안쪽에 택지 개발 안쪽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인접해서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전답에서 농지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자, 근데 논의로 이 돼 맞은편에 제가 지금 네. 이제 위성 사진을 봅니다만 이 맞은편에는 벌써 이러한 건축물로 개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네.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하셨던 도로가 지금 딱 만들어지는데 지금 아직 도로가 신설된 게 아니고요. 네. 지적 편집도라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선이 좀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밑에까지는 점선으로 해서 도로가 여기까지 돼 있죠.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요렇게 도로가 지금 여기 요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보통 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자,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네. 근데 보통 지적도상에 저렇게 도로 계획이 확정이 돼 있을 정도는 거의 한 70%는 한다,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 갖고 계신 토지의 전체 면적 중에 도로가 지나가는 면이 지금 차지하는 게 가운데를 들어갔으면 조금 애매했을 텐데 오히려 전체 면적 중에 끝에 쪽으로 도로가 딱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토지는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한테 이 해당 지자체에서 이 도로를 만들 때 오히려 현금 청산으로 보상을 해 주실 거고, 그럼 이거는 큰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이 도로로 인해서 이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진다라는 이 미래 가치 측면에 볼 때는 이거 상당한 전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농사 짓고 활용하는 게 지금은 좀 미미하고 아이 뭐 여기서 뭐 돈도 별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앞을 보는 미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토지의 가치는요. 이 토지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그냥 창고를 지을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 토지 가격이 상당히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지적도상으로만 놓고 보면 자, 이 토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속은 받으셨잖아요. 네. 자, 그 상속받은 것 중에 이게 또 보통은 이게 또 혼자 소유가 아니라 상속 그 같이 가족분들 중에 같이 공동으로도 지분이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가능하면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혼자 돼 있어요? 네, 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굳이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바로 이 밑에 쪽에 지금 고림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바로 이 도시화되고 있는 게 점점점 확대가 되는데 제한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영동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축은 일단은 딱 막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더 퍼펙트하게 좋았는데 이게 일단 고속도로로 인해서 더 확장을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뭐 조금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충분히 이쪽 부분은 도로까지 만들어지고 실제 이쪽에다가는 보통 우리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걸 지으시면 상당한 부가적인 요치인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요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분명히 요 도로가 더 개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혹시 그때도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오히려 더 상세하게 더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 아주 좋습니다. 네, 팔지 말라는 거죠, 아직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 시기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다. 좀 길게 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저희와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서울 지역 번호 02-1638-3922번 열려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16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 푸르지오 아파트를 47평형 2006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소장님과 함께 영등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뭐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평형대가 좀 뭐 40평대 이상 뭐 중반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뭐 50평대보다는 작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중대형 평형대다라고 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도 위치는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바로 여기 프로지오 아파트인데 자, 이게 바로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당산역이 있는데 야, 여기가 지금 옛날에는 2호선만 있었다가 이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의외로 지금 상당히 가격대가 좀 상승을 많이 했고요. 자, 이게 원래 앞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여의도하고 한강변 쪽하고 이제 컨셉인데 자, 이게 지금 좀 2004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좀 뭐 아무래도 건축되어진 지가 조금 그래도 10년이 넘은 아파트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좀 갈아타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는 싶은데 과연 지금이 타이밍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기는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만 좀 더 기다리시는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변 자체가 지금 뭐 여기 자체가 뭐 영등포 하면은요 이 밑에 쪽으로는 이미 요 지금 영등포 시장역 쪽으로 해서는 영등포 뉴타운이 제일 먼저 된 데가 여기 1-4구역이라서 해서 여기도 이제 대림 아크로타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제일 초고층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강변이 보이는 조망권까지 돼 있는 아파트가 되고 최근에 지금 요 앞쪽으로는 또 1-3구역이 뭐 꿈의 그린인가 하는 부분에서 청약까지 했는데 완판을 다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지금은
만들어져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당산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미안 4차가 한번 했을 때 이때도 완전히 좀 이쪽은 뭐 대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돈을 벌었던 데인데, 자, 여기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프로듀어가 조금 거리상으로지만 그래도 역세권 위치거든요. 그래서 점차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는 이쪽보다는 원래는 이쪽으로 저는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가격이 완전히 상승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그때 요거를 매도하시고 이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제안을 드리니까, 지금은 전망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아파트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할 때에는 오히려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적극도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한,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럽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강심장에 배짱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주변에 약간 출렁이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시면요, 그 흐름을, 시장의 흐름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자, 오늘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이 당산 프로듀어 아파트 일단 단기간이긴 합니다만 3, 4년 보유하시라는 걸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흐름에 너무 크게 요동치지 않고 강한 심장을 좀 가져가는 게 투자의 성공 법칙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3, 4년은 우선 보유하시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매도하고 이동해야 할지는 저희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서울지역번호 02-1638-3922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07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저는 현재 광명시 한진타운에 거주 중인데요. 이 광명 뉴타운 11구역에 투자해도 될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주변 지역이라 좀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금 일단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이밍이 일단 거의 8분홍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시는 거 뭐 제가 굳이 반대는 안 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보면 수익률과 효율성을 따지셔야 되는데 타이밍이 약간 좀 늦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익의 이런 그 가격적인 수익적인 부분을 좀 적게라도 보시겠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자, 이왕이면 지금 제가 이제 지도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거주하시는 데가 바로 여기 한진타운 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는 7호선의 광명 사거리의 같은 역세권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11구역은요, 바로 이 역의 맞은편, 이 도로의 맞은편 역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이 11구역이고 지금 여기는 지난해 12월 달에요, 이 건축 심의가 통과돼서 바로 이제 심의가 통과되면 뭐가 되냐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올라갈 그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는 것이 뭐 저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허리에 들어가서 어깨에 팔으라는 이런 투자 원칙이 있듯이, 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진타운을 있는데 이거를 매도하고 1, 2 들어가기에는 오히려 지금도 이쪽 건너편이 시간만 기다리시면 이쪽도 다 같이 되거든요. 지금 이 주변 자체를 보시면 뭐 13구역, 16구역, 뭐 여기 7구역, 지금 이쪽 다 8구역, 다 지금 구역별로 보면 거의 다 재개발로 다 같이 들어갈 겁니다. 단지 여기 한진타운은 재건축입니다.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당장 그 수혜는 지금은 못 받지만 결과적으로 주변이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으로도 충분히 차익, 나중에 수익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자꾸 이제 보면 남의 떡이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죠. 바로 앞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뭐 현대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돼 가지고 또 여기가 또 전체 광명 뉴타운에서요 제일 또 큰 구역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구역이 돼 버리니까 당연히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재개발 지분권이나 재개발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쪽에 거주를 하시니까 향후에 이 분양을 할 때 오히려 분양권을 받으셔서 오히려 분양으로 신청을 하는, 우리가 보통 청약을 한다 그러죠. 오히려 청약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결론은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뭐 제가 크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조금 차익과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